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황금 같은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한의사 김태윤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태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많은 신경계가 지나가는 중요한 부위, 바로 목인데요. 최근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목 디스크 환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현대인에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경우에 자칫 마비 증세도 동반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기도 한데요. 네. 목 디스크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 디스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목 디스크입니다. 저희가 흔히 목 디스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은 목 디스크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부터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말 그대로 경추, 즉 목뼈에 있는 추간판이 탈출하였다는 뜻이죠. 흔히 디스크가 탈출했다, 디스크가 터졌다, 그리고 디스크 걸렸다 이런 말로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자, 원래 명칭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지만 저희가 좀 편의상 목 디스크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추 부위에 생기는 목 디스크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목뼈 사이에 있는 쿠션 역할을 하고 있는 추간판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부위를 자극하면서 목과 어깨의 통증, 팔 저림 등의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가리킵니다. 네. 근데 흔히들 목뒤가 좀 뭉치고 불편하고 그러면 담이 결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증상과 목 디스크는 좀 다른 건가요, 선생님? 네, 조금은 다른데요. 담이 왔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근육기원성 통증인 경우가 많지만요. 네.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 부위에 통증이나 마비 증상이 오게 되는 경우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 디스크로 인한 건지 근육통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이학적 검사와 증상의 특성 등을 통해 구별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치료 계획을 다르게 세우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목 디스크가 생겼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뇌에서 내려오는 각종 신경과 심장에서 올라가는 혈관들은 목뼈를 타고 오르내리기 때문에 목뼈가 균형에서 틀어지게 되면 신경과 혈관들에 영향을 미쳐 온몸에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 초기에는요, 목 부위의 통증이 전부인 경우가 많지만 신경근이 이제 본격적으로 눌리게 되면 어깨나 팔, 손 전체에 통증이나 저림이 있다. 두 번째는 팔에 힘이 빠지고 반신이 저리면서 둔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통이나 현기증, 어지럼증, 그리고 이명이 온다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전신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좀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증상이지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목 디스크 자가 진단법 이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목이 아프시다 보면 목을 움직이기가 힘들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증상이 심해지면서 어깨나 팔 쪽으로 통증이나 마비감이 나타나고 있을 때를 의심해야 합니다. 네. 특히 목을 움직이실 때 팔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90% 이상 가능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갑작스럽게 팔이나 손의 특정 부위에 힘이 빠진다든가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났다면 지체하지 않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어떤 병이든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또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목 디스크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자리에 있던 디스크가 왜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걸까요? 네, 목 디스크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추간판의 수분이 감소하면서 탄력성을 잃고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수액이 탈출하거나 돌출된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교통사고를 당하신 경우나 외상 등으로 인해 편타성 손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네. 최근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이런 생활 습관들이 변화가 되면서 목 디스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생활 습관이 어떻게 변해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건지 목 디스크 유발하는 대표적인 생활 원인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로 인해 장시간 책을 보신다든지 이런 경우는 목뼈의 건강한 C자형 곡선이 일자목으로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모니터를 향해 목을 앞으로 쭉 내미는 습관, 한쪽으로만 물건을 들어서 몸의 균형이 깨진 경우, 그리고 바르지 않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경우, 그리고 목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는 운동을 무리하게 한 경우, 그리고 체형에 맞지 않는 베개를 사용하셔서 밤에 주무실 때 목이나 어깨 근육이 긴장되고 압박된 경우에는 목 디스크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목뼈의 C자형 곡선이 일자목으로 바뀌었을 경우 이제 목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 일자목 얘기 많이 듣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자목과 목 디스크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일자목, 거북목으로 인해서 경추와 경추 사이의 디스크가 압박을 받아 밀려 나오면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좌측에서 봤을 때 바르게 C자형을 유지해야 할 경추가 일자로 일어서게 되거나 오히려 더 나아가서 역C자형으로 변형이 생기게 되면 이로 인해 뒤쪽이 압박을 받아서 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른 자세,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디스크의 경우에는 뭐 심각한 질환으로 인식을 하긴 하지만 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있어서 그 불편감과 통증을 참으면서 좀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목 디스크 바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다른 질환으로 좀 발전할 수도 있나요? 네, 목 디스크는 방치하게 되면 전신마비로 발전할 수까지 있는 아주 네. 위험한 질환입니다. 목 부분의 디스크가 탈출이 되면 중추신경인 척수를 누를 수가 있고 뇌와 말초신경의 신호 전달을 막아 전신마비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척수를 누르게 되었을 때 그 형태나 정도에 따라 우리 몸에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마비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상지는 힘이 약해지고 하지는 별 이상이 없는 경우, 양팔에 힘이 빠지는 경우, 또 반대로 어느 한쪽 팔만 힘이 빠지는 경우, 걷기는 하는데 다리가 끌리거나 뒤뚱거리는 경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근력 저하나 마비 증상이 나타날 때는 지체하지 않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더더욱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는 목 디스크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목 디스크 진단 어떻게 내려지게 될까요? 목의 통증과 더불어서 어깨나 팔 쪽으로 방사통이 나타나고 목의 움직임으로 인해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면 목 디스크를 일단 의심하게 됩니다. 네.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목 디스크가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될 수 있죠. 일반 방사선 검사, 즉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디스크 간격이 좁아졌거나 경추뼈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디스크를 진단하기도 하지만 확진의 경우에는 경추 MRI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증상의 경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거나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김태훈 원장님과 함께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목 디스크의 정의, 원인, 증상, 그리고 진단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치료 방법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치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선생님? 네, 목 디스크 치료의 경우는 크게 수술적인 치료 방법과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수술적인 치료 경우에는 신경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는 디스크나 퇴행성 변화가 된 부위를 제거해서 신경이 지나는 통로를 물리적으로 충분히 확보해주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비수술적인 치료법은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 방법, 그러니까 약물 치료, 약침요법, 침구요법, 추나요법, 그리고 각종 이양요법 등을 통해서 부어있는 손상 부위를 가라앉히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기혈순환의 회복을 도와서 손상 부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상화시켜서 증상이 완화되도록 하게 됩니다.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도 남아있는 잔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등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수술적인 치료법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법이 많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양방 치료와 비교를 했을 때 한방 치료가 갖는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방 치료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어서요. 네. 침도요법과 같은 침습적인 방법이 치료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비침습적인 자극을 통해서 서서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 디스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경로를 밟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원인 자체가 심각해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2차적인 악화 요인들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로 인해서 목 주변의 근육이 과하게 긴장되게 되면 다시 그걸로 인해서 디스크를 반대로 압박을 하게 되고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존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이러한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이런 악화 인자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또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과 피로 역시 목 디스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인자들인데요. 한방의 전인적인 치료는 이런 지속 인자, 악화 인자들을 바르게 조절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디스크는 만성 질환이라고 할 만큼 이 재발이 좀 잦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목 디스크 치료 후에 재발과 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대부분의 디스크 질환은 증상이 나아진 이후에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따라서 목 디스크로 인해 이상을 경험한 분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슷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악화 요인에 대한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네. 목 디스크가 잘못 관리되어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면 결국에는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일 텐데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신경 손상이 심한 상태를 방치하면 그런 나쁜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고 또 목 디스크와 유사한 이상증 중 하나인 퇴행성 변화가 심해진 후종인대 골화증 같은 경우에는 자칫 목에 심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는 척수 자체를 손상시켜서 사지마비까지 초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 현대인에게 굉장히 흔한 질환이지만 제대로 또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드문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목 디스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목 디스크는 푹 쉬면 저절로 낫는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은데요. 올까요, X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네. 디스크는 통증이 느껴질 때 되도록 조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방사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치료의 방법에 상관없이 대부분 자연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염증 반응이 저절로 소실되고 수분이 다시 흡수돼서 수액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가 디스크가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디스크 치료는 자연적으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통증으로부터 얼마나 환자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가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허리 디스크도 걸리기 쉽다. 그러니까 목에서 허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올까요, X일까요? 네, 답은 O입니다. 목과 허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척추지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비뚤어진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디스크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남들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목과 허리가 같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에게서 허리 디스크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팩트체크 마지막 문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라텍스 메모리 폼 베개가 목 디스크에 좋다. 사실 뭐 잠자리에 베개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과연 좋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O일까요, X일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답은 O입니다. 목은 허리처럼 뒤쪽으로 휘어 있는 전만 굴곡이 있어야 통증을 발생시키지 않고 이상적으로 머리를 받칠 수 있는데요. 목 관절이 뒤쪽으로 휘어져 있는 곡선에 맞춰서 개발이 된 라텍스나 메모리 폼 베개는 목의 적절한 커브와 자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이 꺾여져서 목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요. 사람에 따라 적절한 베개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는 베개를 직접 베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개는 누웠을 때 어깨가 바닥에 닿고 목 밑에 손가락 2개가 들어갈 만한 틈만 생기는 게 좋다고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의 커브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베개를 잘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목 디스크를 좀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주로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모니터 환경에 많이 노출되면서 경추가 앞으로 굴곡이 되고 빠져나온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자세는 경추의 뒷부분에 긴장과 부하를 유발하면서 목 디스크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입니다. 평소에 내가 목이 앞으로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항상 확인하고 업무를 보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는 쉬는 시간에 목을 뒤로 젖혀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목 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목 뒤쪽을 받쳐주는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등을 항상 펴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목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목 디스크의 증상이 악화돼서 신경마비 증상까지 일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평소 목 디스크를 개선하고 예방하는 법 잘 기억해 두셨다가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김태윤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